친정 식구들은 오늘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돌잔치가 시작되기 1시간 전, 호텔 3층 연회장 입구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얀 국화와 분홍 장미로 꾸며진 포토존 앞에는 제 아들 서준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연회장 안쪽에서는 직원들이 테이블 위에 은색 식기와 물잔을 가지런히 놓고 있었습니다. 돌상 위에는 떡과 과일이 높게 쌓여 있었고, 가운데에는 금실로 수놓은 작은 한복이 곱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아이가 태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날만큼은 누구에게도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너무도 태연한 얼굴로 제 친정 부모님을 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은 서준이 도잔치예요. 저희 부모님도 서준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잖아요. 제가 겨우 목소리를 눌러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지. 오늘 우리 집안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야. 남편 회사 사람들도 오고, 우리 친척들도 오고, 민준이 아버지 거래처분들도 오시는데, 네 친정 식구들이 와서 괜히 분위기 어색하게 만들면 어쩌니? 네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하시고, 네 아버지는 아직도 그 낡은 트럭 몰고 다니신다며? 그런 분들이 이런 호텔 연회장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직원들이 웃으며 꽃장식을 고치고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가 방금 내뱉은 말만 머릿속을 둔탁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 낡은 트럭을 모는 아버지.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임신 막달에 몸이 부어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할 때 새벽마다 미역국을 끓여들고 오시던 엄마의 손을 기억했습니다. 출산 당일 남편이 회사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늦게 오는 동안 병원 복도에서 밤새 제 손을 잡고 있던 아버지의 굽은 등을 기억했습니다. 서준이가 태어나자마자 황달로 신생아실에 들어갔을 때 제 앞에서는 괜찮다며 웃으시고 복도 끝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시던 두 분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을 시어머니는 단지 가난하고 볼품없다는 이유로 제 아이의 첫 생일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부모님도 초대 명단에 넣어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확인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명단판을 제 앞에 툭 내밀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금박글씨로 인쇄된 손님 명단에는 남편 쪽 친척들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쪽 사촌, 시어머니 동창, 남편 회사 상무, 거래처 대표, 남편 친구들까지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오빠 이름도, 제 이모 이름도 없었습니다. 마치 서준이에게 외가라는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넣었는데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뺐다. 네가 아직 어려서 이런 자리의 무게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런 날은 집안 체면을 생각해야지. 네 친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급이 안 맞는다는 거야. 괜히 와서 주눅 들고 우리도 민망하고 서로 불편할 바엔 안 오는 게 낫지 않니? 급이 안 맞는다는 말에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 시어머니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남편 민준이 연회장 안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얼마 전 시어머니가 선물해준 고급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처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명단을 빼셨어. 오늘 오지 말라고 하셔. 말 좀 해줘. 오늘 서준이 돌잔치잖아.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오셔야 하는 거잖아. 남편은 잠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그가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눈치를 한번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아, 오늘만 그냥 넘어가자.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셨겠지? 괜히 시작 전에 분위기 망치지 말고. 저는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분위기? 지금 당신은 이게 분위기 문제로 보여?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제 팔을 잡아 연회장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소리 낮춰. 사람들 오기 시작하면 어쩌려고 그래. 오늘은 서준이를 위한 날이야. 네 기분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지 마. 내 기분?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장모님, 장인어른이 손주 돌잔치에 못 들어오게 생겼는데 그게 내 기분 문제야?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나도 네 부모님 싫다는 게 아니야. 근데 엄마 말도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집안 어른들 오시는데 네 부모님이 괜히 어색해하실 수도 있고.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색해하는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워하는 건 남편과 시어머니 쪽이었을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엄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원아, 엄마랑 아빠 호텔 앞에 도착했어. 그런데 입구 직원분이 명단에 이름이 없다고 하시네? 혹시 우리가 시간을 잘못 알았니?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연회장 입구 통유리 너머로 고개를 돌리자 정말로 호텔 로비 한쪽에 엄마와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엄마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보이고 싶으셨는지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계셨고, 아버지는 오래된 양복을 꺼내 입으신 듯 어깨 부분이 조금 낡아 보이는 재킷을 입고 계셨습니다. 엄마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 서준이에게 주려고 밤새 고른 선물이겠죠. 아버지는 로비 직원 앞에서 계속 허리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죄송하다고, 다시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 내가 내려갈게. 제가 급히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내려가긴 어딜 내려가니? 이제 곧 손님들 오는데 애엄마가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부모님이 밖에 서 계세요. 제가 모시고 올라올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지원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오늘 네 친정 식구들 들이면 나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남편도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원아, 제발 오늘만 참아. 돌잔치 끝나고 따로 식사하면 되잖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돌잔치 끝난 뒤 남은 음식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야. 서준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야. 그때 연회장 안쪽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테스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한서준 아기의 첫 번째 생일잔치가 시작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번쩍 들고 무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어? 한서준? 시어머니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미리 연회장 담당자에게 보낸 최종 명단이 제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상 뒤 대형 LED 화면에는 곧 아이의 이름이 크게 띄워질 예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서준이가 당연히 남편 성인 유서준으로 소개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의 출생 신고서에 적힌 이름은 처음부터 한서준이었습니다. 제 성, 제 친정의 성, 그리고 그 성을 쓰기로 동의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 유민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방금 뭐라고 한 거니? 왜 한서준이야? 우리 집 손주가 왜 한씨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부모님을 지우고 제 집안을 낮추고 제 아이마저 자기 집안의 전리품처럼 여기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비에 서 있는 부모님을 바라본 뒤 다시 무대 위 대형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잠시 후 제 아들의 이름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천하다고 비웃던 제 친정의 성씨가 모든 손님들 앞에 선명하게 떠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부모님이 왜 밖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제 아이가 왜 재성을 갖게 되었는지 모두가 듣게 만들겠다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그런 눈빛을 받은 건 결혼식이 끝난 지 겨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날 엄마는 새벽부터 일어나 직접 담근 열무김치와 갈비찜을 싸주셨습니다. 시어른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그래도 정성껏 했으니까 가져가봐.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낡은 보자기에 반찬통을 하나하나 싸주셨습니다. 저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웃으며 받았습니다. 엄마 손등은 김치국물에 붉게 물들어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양념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저를 키우셨고 그 손으로 제 결혼식 날 마지막까지 제 드레스 끝자락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그 보자기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걸 들고 오니? 호텔 예식까지 한 애가 친정에서는 아직도 보자기에 반찬 싸보내는구나. 저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어색하게 웃기만 했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펼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그냥 표현이 서투른 분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표현이 서투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 집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제 친정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된 1톤 트럭으로 새벽마다 농산물과 식자재를 실어 나르셨고 엄마는 시장 안쪽 작은 반찬 가게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천막 사이로 물이 새고 겨울이면 손가락이 얼어 제대로 젓가락도 잡지 못할 만큼 추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이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의 물건을 실을 때마다 꼭 2번씩 묶은 끈을 확인하셨고 엄마는 남은 반찬을 팔지 않고 늘 동네 어르신들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두 분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좋은 옷도 없었고 큰 집도 없었지만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며 살아오신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천한 집안이라는 말을 처음 꺼냈을 때 저는 분노보다 먼저 어리둥절함을 느꼈습니다. 천하다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돈이 없으면 천한 걸까요? 시장에서 일하면 천한 걸까요? 낡은 트럭을 몰면 천한 걸까요? 그럼 새벽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몸을 갈아 넣은 제 아버지의 삶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결혼 초반 저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시댁에 갔고 제사 음식도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검색해가며 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도라지 나물은 쓴맛을 빼려고 몇 번이고 물을 갈아가며 주물렀고 갈비찜은 고기가 질기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전날 밤부터 핏물을 빼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애써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늘 부족했습니다. 네 친정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쳤니? 시장통에서 자라서 그런가 손끝이 참 투박하다. 우리 민준이가 어쩌다 너 같은 애한테 마음을 줬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런 말들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하루하루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하소연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 엄마 아빠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부모님 얘기만큼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말이 좀 세. 그래도 속은 나쁜 분 아니야.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하라는 말은 참 편리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바뀌지 않아도 되고 상처받은 사람만 계속 삼키면 되는 말이었으니까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는 제 친정을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일에는 아무 연락도 없으면서 남편 생일에는 호텔 중식당을 예약했고 제 부모님이 명절에 과일 상자를 보내면 괜히 부담스럽게 이런 걸 왜 보내니? 품질도 별로네 하며 베란다 한쪽에 밀어두셨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정성껏 만든 전복장과 장조림을 보내주셨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열어보지도 않고 저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이런 시장 음식 넣지 말자. 냄새 배면 어쩌니?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반찬통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셨어. 잘 드시겠대.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전화 너머에서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입맛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다. 다음엔 좀 더 싱겁게 해드려야겠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저는 엄마의 정성을 쓰레기처럼 돌려받은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 2년 만이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하게 떠오른 날, 저는 남편보다 먼저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늘 우리 집안 첫 손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기 때문에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먼저 알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자마자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이니? 우리 집안에 드디어 손주가 생기는 거야? 그날만큼은 저도 혹시 모든 게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시어머니도 저를 조금은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 제 부모님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로 인정받지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관심은 저도 제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이의 성별과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뿐이었습니다. 임신 12주가 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제 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한다. 네가 우리 집에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첫째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이가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조차 시어머니 앞에서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제 곁을 지켜준 건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산부인과 정기검진에도 2번밖에 따라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태아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주수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반면 엄마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제 집으로 와서 청소를 해주셨고 아버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셨습니다. 제가 입덧으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할 때 엄마는 새벽 시장에서 배와 생강을 사다가 차를 끓여주셨고 아버지는 제가 먹고 싶다고 한 귤 한 봉지를 사러 밤늦게까지 문 연 가게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걸 미안해하면 안 된다. 네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다. 그 말이 제겐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친정 부모님의 헌신을 전혀 보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정이 너무 들락거리면 애가 그쪽 기운을 담는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출산은 생각보다 위험했습니다. 예정일보다 3주 빠른 새벽, 갑자기 양수가 터졌고 저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연락했지만 그녀는 새벽에 가도 내가 뭘 하겠니?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아침에 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제 곁에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아버지와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고 병원으로 뛰어왔고 아버지는 제 입원 수속을 하며 손이 떨려 서류에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하셨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기 직전 의사가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제 옆에 있던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펜을 들고 제게 물었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써도 되겠니? 저는 통증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버지 눈에 맺힌 눈물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서준이는 작고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졌고 저는 회복실 침대 위에서 아이 울음소리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해가 중천에 뜬 뒤에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가 조금 남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며 제 얼굴보다 아이 성별을 먼저 물었습니다. 아들이라며? 그래도 다행이다. 그 말이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담당 간호사가 아이의 출생신고와 병원 서류에 대해 설명하러 왔습니다.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옆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통화를 하러 병실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에게 처음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아이 성은 내 성으로 하고 싶어. 남편은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을 벌 주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곁에 있던 사람들, 이 아이를 지키려고 밤새 뛰어다닌 사람들, 그건 우리 부모님이었어. 당신도 없었고 어머니도 없었어. 적어도 이름만큼은 내가 지켜주고 싶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미안해. 그렇게 제 아들은 유서준이 아니라
한서준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러 올 때마다 우리 유씨 집안 장손이라고 부르면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넘겼고 저는 입술을 깨물고 침묵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몸이 약해 병원을 자주 오갔고 저는 매일 잠도 못 자고 수유와 병원 예약, 집안일에 쫓겼습니다.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부모님이 저를 말리셨습니다. 아이 성이 뭐든 건강하게만 자라면 된다. 괜히 시댁이랑 부딪히지 마라. 네가 힘들다.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속으로는 서준이가 제 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서준이를 안을 때마다 이름을 아주 천천히 불렀습니다. 한서준, 우리 서준이. 그 목소리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준이가 태어난 뒤부터 더 노골적으로 제 친정을 밀어냈습니다. 아이 100일 때도 친정 부모님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애가 아직 약한데 시장 먼지 묻은 사람들이 오면 안 좋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 시장 먼지 묻은 손으로 저희 엄마가 서준이 병원비 보태주셨어요. 그 낡은 트럭으로 아버지가 새벽마다 저희 병원 데려다 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봤자 왜 가야? 아이는 결국 우리 집안 애야. 네 친정은 고마우면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면 되는 거고 앞에 나설 자리는 아니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시어머니를 가족이라고 부르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제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아이를 자기 집안의 장식품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돌잔치 준비는 시어머니가 거의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호텔도 그녀가 골랐고 돌상 업체도 그녀가 정했습니다. 초대장 문구도 그녀가 직접 수정했습니다. 초대장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민준, 이지원의 아들 서준이의 첫 생일에 귀한 발걸음 부탁드립니다. 성은 일부러 빼둔 듯 했습니다. 제가 아이 이름을 정확히 적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묻자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요즘 초대장에 성까지 다 안 넣어도 돼. 어차피 다 우리 집 손주인 거 아는데 뭘. 저는 그때 이미 예감했습니다. 언젠가 이 이름이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호텔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최종 사회자 멘트와 LED 화면에 들어갈 아이의 공식 이름을 보냈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도 함께 보냈습니다. 한서준.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짓으로 덮여있던 사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돌잔치 전날 밤 엄마는 제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아, 우리 정말 가도 되는 거지? 혹시 시댁에서 불편해하시면 엄마랑 아빠는 안 가도 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당연히 와야지. 서준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인데. 엄마는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서준이 양말 하나 사갈게. 비싼 건 못 사도 예쁜 걸로 골라볼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지 불안했고 남편이 또 어떤 식으로 침묵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제 안에는 작은 불씨 같은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또다시 제 부모님을 모욕한다면 이번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 서준이가 커서 자신의 첫 생일 사진을 보게 되었을 때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없었던 이유가 엄마의 침묵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부모님의 이름을 명단에서 지웠고 호텔 로비에서 두 분을 세워두었고 남편은 또다시 제게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울면서도 참았고 상처받아도 침묵했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며 시댁의 체면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저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이, 제 부모님의 헌신이, 제 친정의 성씨가 곧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하다고 비웃은 그 성씨가 바로 아이의 이름 옆에 붙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녀가 어떤 얼굴을 할지 저는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 부모님을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담당자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외 조부모님 두 분 지금 바로 1번 테이블로 안내해 주세요. 혹시 막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대 쪽을 노려보고 있었고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지나쳐 로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제 부모님을 데리고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짧은 복도는 이상할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호텔 카펫은 발소리를 거의 삼켜버렸고 벽면에 걸린 금색 조명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원, 너 지금 어디 가니? 손님들 오기 시작했는데 며느리가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준의 다급한 발걸음도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지원아, 잠깐만. 제발 지금은 아니야. 엄마 성격 알잖아. 여기서 네 부모님까지 올라오시면 진짜 일이 커져.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서서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일이 커지는 게 무서워? 아니면 당신 엄마가 우리 부모님을 천한 사람 취급한 게 들키는 게 무서워? 남편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기대가 아주 조용히 식어갔습니다. 결혼 후 수없이 반복된 침묵, 엄마의 모욕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모습, 제 부모님을 불편해하면서도 끝까지 착한 아들 노릇만 하던 그 남자의 모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해. 오늘은 내가 내 부모님을 지킬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따라 타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 어머니께 가서 말씀드려. 오늘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을 막으면 내가 무대 위에서 전부 말하겠다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원아, 그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가운 표정이었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3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문틈 사이로 남편의 흔들리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1층 버튼에 불이 들어오고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방금 울음을 참느라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핸드백 안에서 출생신고서 사본과 호텔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제 그 떨림은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눌러온 분노와 결심이 함께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넓은 대리석 바닥 위로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지나갔고 로비 중앙에는 커다란 꽃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공간 한쪽 기둥 옆에 엄마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서 계셨습니다. 엄마는 제 전화를 기다리다 지치셨는지 손에 든 종이봉투를 두 손으로 꼭 끌어안고 계셨고 아버지는 호텔 직원에게 계속 작은 목소리로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아기 외가 쪽인데요. 딸이 분명히 오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빠진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명단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대기하던 보안 직원 하나가 조금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명단에 없으시면 입장이 어렵습니다. 위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 않는 이상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괜히 번거롭게 해드렸네요. 여보, 그냥 가요. 애들 바쁜 날인데 괜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원아, 내려오지 않아도 되는데 너 지금 준비하느라 정신없잖아.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습니다. 봄이었지만 로비 안 에어컨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해서인지 엄마의 손끝이 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왜 여기 서 있어? 올라가야지. 서준이 기다려. 엄마는 당황해서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니야, 우리 괜찮아. 혹시 위에서 불편해하시면 엄마랑 아빠 그냥 갈게. 선물만 전해줘. 서준이 양말이랑 작은 금반지 하나 샀어. 비싼 건 아니지만. 엄마가 종이봉투를 열어보이려 하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 얼른 봉투를 닫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누가 불편해하든 오늘 엄마 아빠는 꼭 들어가야 해. 두 분 없으면 이 돌잔치 아무 의미 없어. 아버지는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일 있냐? 시댁에서 또 뭐라고 했어? 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끝까지 괜찮은 척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시어머니가 명단에서 두 분 이름을 뺐어요. 친정 식구들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제 말이 끝나자 엄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바로 웃으려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를 먼저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였어?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우리가 안 올라가면 되지. 오늘 네가 힘들면 안 돼. 애 돌잔치인데 울면 안 된다. 엄마는 제 눈가를 손끝으로 닦아주려 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익숙해서 저는 오히려 더 울컥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조금 숙인 채 낡은 구두끈만 바라보셨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쉽게 기죽지 않던 아버지였지만 딸의 시댁 앞에서는 이상하게 늘 작아지셨습니다.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더 힘들어질까봐, 혹시 자신들의 존재가 딸의 결혼 생활에 짐이 될까봐 아버지는 늘 한 발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오늘은 물러서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 옆에 있어 주세요. 그때 호텔 연애 담당 매니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까 문자를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과 제 부모님을 번갈아 보고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주원 고객님, 확인했습니다. 외조 부모님 두 분 1번 테이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 말에 옆에 있던 보안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매니저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입구에서 명단에 없다고 하셨던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 부모님을 절대 막지 말아주세요. 오늘 행사 최종 진행 책임자는 저입니다. 매니저는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마는 제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지원아, 괜찮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저는 엄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내가 괜찮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로비의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힐끗 바라봤지만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당당했습니다. 엄마의 오래된 핸드백, 아버지의 낡은 양복, 엄마가 들고 온 작은 종이봉투, 그 모든 것이 제 삶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제 삶의 뿌리라는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인정하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3층 연회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아버지는 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저는 두 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조금 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세요. 서준이 이름이 화면에 뜰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름? 서준이 이름이 왜?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서준이 출생신고할 때 제 성으로 올렸어요. 한서준으로.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뭐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아빠가 보호자 서명해 주셨잖아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제가 서준이를 낳을 때 곁에 있던 건 두 분이었고 그 아이를 처음 지켜준 것도 두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준이가 제 성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지원아, 그걸 왜 이제 말해?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아버지의 눈가도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서준이가 한서준이었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하마터면 무너질 뻔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연회장 앞 복도에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남편 회사 사람들은 명함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연회장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다가 저와 제 부모님을 보는 순간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아하게 웃고 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니? 내가 분명히 말했지. 오늘 이분들 올라오시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는 제 부모님 앞에서도 이분들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딱딱하게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습관처럼 고개를 숙이려 했고 저는 엄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제 부모님이고 서준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세요. 초대받을 자격이 아니라 당연히 계셔야 할 자리입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손님들 수준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네 친정 부모님이 저분들 사이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괜히 서로 민망하지 않게 하자는 내 배려를 왜 몰라?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또 조용히 물러서셨을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배운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손주 첫 생일을 축하하러 온 게 그렇게 민망한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런 자리에는 격이라는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격이요? 그럼 사람의 격은 호텔 연회장에 어울리는 옷을 입었는지, 직업이 뭔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로 정해지는 건가요? 주변 손님 몇 명이 우리 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목소리 낮춰. 손님들 다 듣는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안 들리게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셨지만 오늘은 안 됩니다. 남편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그만해, 제발. 어머니도 그만하세요. 손님들 다 보고 있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늘 손님들이 보는 것만 걱정했지? 내가 무너지는 건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지.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너 지금 애 돌잔치 망치려고 작정했니? 저는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망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예요. 제 부모님을 문 밖에 세운 순간 이미 망치셨어요. 그때 연회장 안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귀한 손님 여러분, 잠시 후 한서준 아기의 돌잡이 행사가 시작됩니다. 모두 안쪽으로 착석 부탁드립니다. 한서준.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복도에 있던 몇몇 손님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노려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자꾸 한서준이라고 하는 거야? 사회자가 잘못 읽는 거지? 남편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쪽 정면에는 돌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 대형 LED 화면은 아직 꽃무늬 배경만 띄우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1번 테이블에는 원래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한 동창들과 남편 회사 상사를 앉히려 했던 이름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표들을 조용히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와 제 부모님 이름이 적힌 새 이름표를 올려놓았습니다. 외조부 한상철님, 외조모 김영란님. 엄마는 그 이름표를 보더니 손끝으로 가만히 만졌습니다. 마치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기 이름이 이런 자리에 놓여도 되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아버지를 테이블 중앙에 앉혔습니다. 여기가 두 분 자리예요.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앉으셨고 엄마는 계속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지원아, 정말 괜찮겠니? 저는 무릎을 살짝 굽혀 엄마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가 제 눈치 보지 마. 제가 엄마 눈치 보고 살게 만들지 않을게. 시어머니가 결국 우리 테이블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분노로 번들거렸습니다. 당장 자리 바꿔. 여기는 우리 쪽 어른들 자리야.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핸드백에서 출생신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준이고 서준이 외조부모님은 여기 앉으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흘끗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건 또 뭐야? 저는 서류 맨 위 아이 이름이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조금 뒤 화면에 뜰 이름이 왜 한서준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채듯 틀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 한서준이라는 세 글자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왜 우리 손주가 한시야? 왜 네 성을 따라? 연회장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모두 앞에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제 부모님을 왜 이 자리에 못 오게 하셨는지도 함께요. 시어머니는 제게 달려들 듯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너 미쳤어? 집안 망신을 아주 제대로 시키려고 작정했구나?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망신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문 밖에 세우고 부모를 급이 안 맞는다고 모욕하는 사람이 시키는 거죠. 남편이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지원아, 제발 무대 올라가서 말하지 마. 내가 엄마한테 설명할게. 돌잔치 끝나고 우리끼리 얘기하자. 저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당신이 설명할 기회는 너무 많았어. 임신했을 때도, 출산했을 때도, 100일 때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데 당신은 늘 침묵했지?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출생신고서 사본을 구겨쥐고 있었고, 제 부모님은 창백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곧 무대 조명이 켜지고 사회자가 돌잡이 행사를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3년 동안 삼켜온 모든 말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숨기고 싶어 하던 진실과 함께 이 연회장 안에 울려 퍼질 예정이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 안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한서준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돌잡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주인공 한서준 아기와 부모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조명이 무대 쪽으로 모였고 돌상 뒤 대형 LED 화면이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홍빛 꽃무늬 배경 위로 아이의 사진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서준이의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나자 손님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아기가 참 잘생겼네.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품에 안고 있던 서준이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목걸이를 작은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진한 손끝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이 아이를 누구의 체면을 위한 도구로 만들지 않겠다고, 이 아이의 이름과 곁에 있어준 사람들을 지워버리게 두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화면 속 사진 아래로 드디어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크고 또렷한 글씨였습니다. 한서준. 세 글자가 연회장 정면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그대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수를 치려던 사람들의 손이 어중간하게 멈췄고 시댁 쪽 친척 몇 명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물었습니다. 한서준? 유서준 아니었어? 또 다른 친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준이 아들인데 왜 한시야? 그 수군거림은 순식간에 연회장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 붉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이제는 핏기가 빠져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출생신고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내려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회자, 잠깐만요. 지금 이름이 잘못 나갔어요. 우리 손주는 유서준입니다. 유민준의 아들이 왜 한시로 소개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지도 않았는데 연회장 끝까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얼굴로 진행표를 내려다봤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급히 다가와 사회자에게 귓속말을 했고 사회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준이를 엄마 품에 잠시 안겨드리고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을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너 내려와. 지금 당장 저 화면 바꾸라고 해.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어? 저는 그녀를 지나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건 어머니예요.
무대 앞에 서자 수십 쌍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회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마이크가 손에 닿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는 것이 느껴졌지만 목소리만큼은 놀라울 만큼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방금 화면에 나온 이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의 공식 이름은 한서준입니다. 출생 신고서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연회장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누가 허락했어? 누가 감히 우리 집 손주성을 네 마음대로 바꾸게 했어? 저는 마이크를 들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출생 신고 당시 남편 유민준 씨가 동의했습니다. 병원 서류에도 구청 접수 기록에도 모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나오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달려가듯 돌아섰습니다. 민준아, 사실이야? 네가 동의했어? 네가 우리 집 성을 버리게 했다고?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지원이가 너무 힘들었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다 해주셨고 제가 미안해서.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습니다. 미안해서? 미안해서 네 아들을 남의 성으로 올려? 너 제정신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의 성이라뇨. 그 성은 제 성이고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밤새 병원 복도에서 뛰어다닌 외할아버지의 성입니다. 제 말이 연회장 안에 울려 퍼지자 엄마가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서준이를 아는 엄마 옆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준이가 태어나던 날 남편은 술에 취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에 병원에 와도 할 일이 없다며 아침에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제 입원 수속을 한 사람도 분만 동의서에 서명한 사람도 아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들어갔을 때 병원비를 먼저 해결한 사람도 모두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는 그 두 분을 명단에서 지우고 호텔 로비에 세워두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 친정이 천하고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회장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 몇 명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시댁 친척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시어머니를 힐끗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천하다고 했어? 네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시어미를 모함하는 거야?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남겨두었던 음성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돌잔치 준비를 하며 제 부모님을 빼라고 말할 때부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호텔 최종 미팅 때 시어머니가 담당자에게 하는 말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저는 마이크 가까이에 휴대폰을 대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시어머니의 또렷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신부 쪽 부모 이름은 빼주세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호텔 자리에 앉히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괜히 손님들 보기 민망해요. 아기야, 우리 집 손주니까 외가 쪽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음성이 끝나는 순간 연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변명하려던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는 듯 한 걸음 다가왔지만 호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사이를 막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는 말을 만든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뒤쪽 테이블에서 한 중년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 회사 쪽 손님으로 초대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한상철 사장님 아니십니까? 아버지는 당황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남자는 곧장 아버지 쪽으로 걸어와 두 손으로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제가 15년 전에 부도 직전이던 물류회사 살릴 때 사장님께 도움받았던 정태호입니다. 그때 사장님이 보증서 주시고 거래처 연결해 주셔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뵐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연회장 분위기가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남편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태호라는 남자는 지금 남편 회사와 큰 계약을 앞둔 거래처 대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그렇게 귀하게 모시려고 했던 손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서로 도운 거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일 아닙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은혜 아직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문 밖에 세웠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 질문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부모님을 급이 맞지 않는다고 말하던 그녀는 이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초대한 거래처 대표가 바로 제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세워둔 체면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정 대표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님 되십니까? 제가 늦게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한 사장님은 제가 평생 존경하는 분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줄 아는 분이라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토록 제 아버지를 낡은 트럭 모는 사람이라고 낮춰 불렀지만 누군가에게 아버지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계셨고 아버지는 어색한 듯 계속 괜찮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이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으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들 이러세요. 그래봤자 외가 아닙니까? 아이는 유씨 집안 피가 흐르는 아이예요. 성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집안을 뒤집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성 하나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는 건 단지 성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낳은 엄마의 부모도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집안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직업이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문 밖에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손주 이름 옆에 붙은 제 성씨를 보고 충격받으셨겠지만 저는 오늘 제 부모님이 문 밖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서준이는 누구의 체면을 위해 이용되는 아이가 아닙니다. 제 아들이고 한상철, 김영란 부부의 외손자이며 그분들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아이입니다. 연회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원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남편의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제 부모님의 자리, 제 아이의 이름, 그리고 제가 그동안 빼앗겼던 존엄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서준이를 안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원아, 그만해도 된다. 엄마는 이제 괜찮다. 저는 엄마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아직 아니야. 엄마가 괜찮다고 해서 모욕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인 손님 명단, 원본과 수정된 명단, 그리고 출생신고서 사본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부모님께 사과하세요. 손주 앞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초대한 모든 손님 앞에서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친척들, 남편 회사 사람들, 거래처 대표, 호텔 직원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이 바로 그 시선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녀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들한테 사과를 해야 해? 그 말이 끝나자 정 대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사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기 돌잔치지 누군가의 부모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정 대표를 바라보다가 다시 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의 침묵이 시어머니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이 지나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사과인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부모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사돈어른들께 무례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겼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부모님은 문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3년 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금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과를 하고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요. 남편은 뒤늦게 제게 다가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사회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 무대 옆에 서 있었고 손님들은 여전히 숨죽인 채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돌잡이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이 행사의 주인은 시댁도 친정도 체면도 아닙니다. 제 아들 서준이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이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돌상 앞에 앉은 서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돌잔치가 끝난 뒤 제 결혼 생활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제가 오늘 진짜로 선택한 길일지도 몰랐습니다. 돌잡이 행사는 이상할 만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했었지만 방금 전 벌어진 일을 모두가 보았기 때문에 연회장 안의 공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돌상 앞에 앉은 서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앞에 놓인 실타래와 붓, 청진기, 돈, 마이크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서준아, 네가 잡고 싶은 거 잡아. 제 목소리를 들은 서준이는 방긋 웃더니 망설임 없이 붓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박수를 치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바닥을 천천히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굳은 얼굴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 집 장손이라고 자랑하려던 아이가 모든 손님 앞에서 한서준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그 아이가 가장 먼저 잡은 것이 돈도 아니고 권위도 아닌 붓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는 누구의 체면을 이어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잡으며 살아가야 해. 행사가 끝나자 손님들은 어색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코스 요리를 하나씩 내왔지만 테이블마다 대화는 이전처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제 눈치를 보았고 남편 회사 사람들은 일부러 시어머니 쪽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표우 대표는 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사장님 트럭 없었으면 저희 회사 물건 다 썩었습니다. 거래처 다 끊기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뻔했는데 사장님이 밤새 운전해서 납품 도와주셨죠. 아버지는 민망한 듯 웃으셨습니다. 그때는 다들 힘들 때였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운전밖에 없어서 한 겁니다. 정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사람의 격이라는 게 옷이나 집안이 아니라 어려울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우리 테이블 쪽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귀는 분명히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손님들 눈을 의식해서인지 억지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지원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서준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따라오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너는 앉아있어. 그녀는 저를 연회장 옆 작은 대기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너 오늘 아주 작정했더라. 손님들 앞에서 시험이 망신 주니까 속이 시원하니? 저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제 부모님을 문 밖에 세우셨을 때부터 이미 망신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성 하나 네 걸로 올렸다고 우리 집안이 끝난 줄 알아? 아이 피는 결국 우리 민준이 피야. 네가 아무리 버텨도 서준이는 유씨 집안 아이야. 저는 그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가 이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증명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보셨잖아요. 아이를 가장 먼저 안아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이 이름을 듣고 가장 먼저 울어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나를 가르치려 드는구나.
네 친정 부모 앞세워서 나를 욕보이고 손주성까지 네 마음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사랑을 말해? 저는 핸드백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또 뭐야? 저는 봉투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해둔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신고 접수 확인서, 그리고 남편이 직접 서명한 동의서 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이후로 아이 이름 문제를 가지고 저를 괴롭히실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뒀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마지막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작성해둔 결과 및 양육 환경 보호에 관한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너 설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전까지는 저도 어떻게든 이 결혼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부모님이 호텔 로비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제가 지키려고 했던 건 가족이 아니라 어머니 체면을 위해 계속 무릎 꿇는 생활이었다는 걸요.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 밖에서 대화를 일부 들은 듯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원아, 잠깐만. 이혼 얘기는 너무 갑작스럽잖아.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워? 당신한테는 오늘 갑자기 터진 일처럼 보이겠지만 나한테는 3년 동안 매일 조금씩 쌓인 일이야. 남편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늘 내가 엄마 말렸어야 했어. 로비에 장인어른 장모님 서 계신 거 보고 바로 내려갔어야 했는데 내가 또 피했어. 내가 또 비겁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순간 혼자였습니다. 임신검사 결과를 들을 때도, 분만실로 들어갈 때도, 아이가 신생아실에 있을 때도, 100일 때 친정 부모님이 밀려났을 때도, 그리고 오늘 로비에서 부모님이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서 계셨을 때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미안했어? 내가 말할 때마다? 아니면 사람들이 다 보고 나서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고 끼어들었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 네가 왜 저 여자한테 고개를 숙여? 저 여자가 오늘 우리 집안 뒤집어 놓은 거 안 보여? 남편이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뭐? 그만하시라고요. 오늘 엄마가 장인어른 장모님을 로비에 세운 거 제가 봐도 잘못이었어요. 지원이가 화낼 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저 여자랑 저 집안 사람들 때문에? 남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집안 사람들이 아니라 제 아내의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예요. 그 말이 대기실 안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그는 제 부모님을 제대로 불러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남편의 뺨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번에는 피하지 않고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오늘 여기서 멈추세요. 더 하시면 저도 더는 엄마 편 못 듭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들이 자신의 말을 거스르는 모습을 보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지금 어머니께 한 말이 진심이라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오늘 이 자리 끝나고 우리는 당분간 따로 살 거야. 나와 서준이는 친정으로 갈 거고 당신은 당신 어머니와 당신 삶을 정리해. 그리고 다시 내 앞에 서고 싶다면 그때는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 한 여자의 남편으로 서.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주면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을 정하는 건 내가 아니야. 당신 행동이 정하는 거야. 말을 마치고 저는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아마 제가 보이지 않자 찾아오신 듯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마음이 풀려버릴 것 같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우리 조금 있다가 서준이 데리고 집에 가자. 엄마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집에 가자.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손님들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다시 올라가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빌렸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갑작스러운 일로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제 아들의 첫 생일인 만큼 거짓으로 웃으며 넘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오늘 이 자리에 당당히 앉아 계셔야 할 분들이고 제 아들의 이름은 한서준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떤 사랑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서준이를 안고 있었고 아버지는 제 말을 듣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아이가 사람을 직업이나 돈으로 판단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를 부끄러운 존재로 여기지 않는 아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은 조용히 식사하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자 예상치 못하게 박수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정 대표 한 사람의 박수였습니다. 곧이어 몇몇 손님들이 따라 박수를 쳤고 연회장 안에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기실 안에 혼자 남아 있었고 남편은 연회장 입구에서 한참 동안 저와 부모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나간 뒤 저는 서준이의 짐을 챙겼습니다. 엄마가 가져온 작은 종이봉투 안에는 하얀 양말 한 켤레와 아주 작은 금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금반지 안쪽에는 작게 한서준 첫돌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라. 오늘 너 잘했다. 저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아빠는 오늘 네가 우리를 지켜줘서 고맙다. 하지만 더 고마운 건 네가 너 자신을 지켰다는 거다.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오늘 제가 되찾은 것은 제 부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소리, 제 자존심, 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권리까지 함께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준이를 안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엄마의 작은 반찬가게 뒤편에 붙은 집은 호텔 연회장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조금 낡았고 거실에는 오래된 선풍기와 작은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김치찌개 냄새와 따뜻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서준이를 위해 급히 이불을 깔았고 엄마는 아기 젖병을 삶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아 서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낯선 사람들 속에서 지쳤는지 금세 잠들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오물거렸고 손은 제가 입혀준 하얀 양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한서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앞으로는 누구도 너를 체면의 이름으로 흔들게 하지 않을게. 그 후 한 달 동안 남편은 매일 친정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문 앞에서 사과만 하고 돌아갔고 그 다음에는 제 부모님께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쉽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에게 미안한 건 우리에게 사과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네. 지원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만드는데 평생을 써도 모자랄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집에서 나와 작은 오피스텔을 구했고 시어머니 명의로 관리되던 통장과 카드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 양육비와 생활비를 제 통장으로 직접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전화를 제 앞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욕을 퍼부었고 제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제대로 사과하기 전까지
서준이는 엄마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녹음으로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상처를 주는 건 한순간이지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석 달 뒤 시어머니가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연락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저는 한참 고민한 끝에 허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엄마의 반찬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힐끗힐끗 그녀를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낯선 공간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안고 가게 안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치 냄새와 생선조림 냄새가 섞인 작은 가게 안, 그토록 천하다고 비웃던 공간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는 앞치마를 두른 채 그녀에게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오셨으면 앉으세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물컵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사돈 어른들께도 지원이에게도 아이에게도요. 목소리는 낮고 메말랐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지 말지는 지원이가 정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주 이름 가지고 다시는 말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서준이를 품에 안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지만 예전처럼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아는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자라면 저는 오늘 일을 숨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가 잘못을 인정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함께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머니께 달린 일입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서준이를 안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으로 나가기 전 엄마가 싸준 작은 반찬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받지 않았을 그 봉투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품에 안았습니다. 1년 뒤 서준이의 두 번째 생일은 호텔이 아니라 친정집 작은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엄마는 잡채와 미역국을 만들었고 아버지는 낡은 트럭 짐칸에 풍선을 묶어주셨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와서 마당을 쓸고 테이블을 옮겼습니다. 시어머니도 왔습니다. 이번에는 비싼 선물 대신 직접 쓴 편지와 작은 운동화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마당 입구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엄마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도울 일 있을까요? 엄마는 잠시 놀란 얼굴을 하더니 앞치마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럼 상추 좀 씻어주세요.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앞치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어떤 말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마당에는 누구도 문 밖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밥상에 앉았고 서준이는 그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작은 초 2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손수 만든 생크림 케이크 위에는 삐뚤빼뚤한 초콜릿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준, 두 번째 생일 축하해. 시어머니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분명 얼굴을 찌푸렸을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손뼉을 치며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서준이가 촛불을 후 불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름 하나 때문에 무너졌던 돌잔치, 그 이름 하나 덕분에 되찾은 부모님의 자리, 그리고 그 이름을 받아들이기까지 걸린 긴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안고 마당 한쪽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아버지의 트럭에 묶인 풍선들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아이의 성씨는 단지 호적 위에 적힌 글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 옆에 붙은 성은 아이를 누가 소유하느냐를 말하는 표시가 아니라 아이가 어떤 사랑과 어떤 희생 속에서 자랐는지 기억하게 하는 흔적입니다. 저는 한때 시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제 부모님을 뒤로 물리고 제 마음을 숨기고 제 목소리를 삼키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의 첫 생일날, 문 밖에 서 있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결혼은 이미 가족이 아니며 아이를 체면의 도구로 삼는 집안은 결코 아이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대형 화면에 떠오른 한서준이라는 이름은 시어머니를 침묵하게 만든 복수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제 아이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이름을 물을 때 저는 당당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서준아, 네 이름은 엄마가 외가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이름이 아니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선택한 이름이야. 그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그날의 모든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